올해 58배 박정혁 씨. 5개월 넘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 요거는 요양원의 요양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맞죠. 예. 복지 업무는 사회복지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증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저하고 적합하지가 않아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국내외 대기업 IT 계열에서 쉬지 않고 30년을 일했습니다. 포스코 계열에 있었고요. 삼성이 이제 신경영하면서 확장하면서 스카우트해서 갔고요. 그다음에 대우가 세계 경영한다고 해서 그쪽 가서 영업을 배웠고요. 외국계 법인 휴렛패커드에 가서 한 10년 있었고요. 이제 곧 60.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는 아직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일이 따끈따끈하네요. 예, 9월 27일이죠. 80점 맞았어요. 100점 만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접 운수하는 데 가서 입사 준비 서류가 뭐가 있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제 월급을 받고 월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본 거고요. 열심히 일해 대출 없는 집 한 채는 어렵게 마련했지만 소득이 없는 앞날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 6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한 7년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은 정말 경제 활동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아들 둘이 아직까지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도 지금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해서 뭘 갖고 오셨네요? 이력서요, 이력서. 예, 저 이력서. 이거 없고 여기 연세도 있어요. 되게 두꺼워요. 요즘 그 기업에서 자기를 PR하려면 써야 될 내용들이 좀 꽤 있어요. 예, 그런 양식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한 페이지 수로는 한 8페이지 정도 나오네요. 긴 이력만큼이나 일자리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력은 뒤에 이렇게 기술이 되고요. 주로 경력 위주로 이제 사회가 요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목적하시는 회사가 있을 경우에 예. 이렇게 그리고 내가 회사를 근무했을 때 이런 이력서도 사실 있죠. 예. 하지만 이곳에선 지금껏 어떤 일을 했고 얼마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각 그 일자리 사이트마다 한 40번씩 응시를 하거든요. 그러나 서류 면접에서 다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다 끝난 시장이니까 저를 요구하는 그런 그 사무직이라든가 제가 해왔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도 좀 미련이 남아서 계속 찾아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전력 질주하실 때가 아니고 지금은 오래 달리실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호흡을 바쁘게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호흡을 낮추시고 천천히.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혁 씨처럼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 시장에 나서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건 10년이나 빠르기 때문. 50대 이상 10명 가운데 7명은 70이 넘어도 일하길 원하고 계속 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71년생 김정수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전공이 시각 디자인이고요. 디자인 일을 계속 했고 그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사무실을 내서 뭐 괜찮았어요. 디자인 사무실 괜찮았습니다. 큰 돈은 안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안정적이었었는데 코로나 때 계속 곤두박질 쳐서 나중에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매출이. 마을버스 운전을 시작한 지 7개월째. 처음엔 흔들리는 버스 진동에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이젠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외국인 승객들이 타면 이게 버스가 흔들리니까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손잡이를 안 잡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중국어랑 일어로 손잡이 잡으세요를 혼자 연습을 했어요. 짜호 빠져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짜호 빠져 이렇게 하고요. 디자인 업계에서만 20여 년.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고집했지만 이상과 다른 현실을 깨닫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쌓여가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 앞에 자존심은 사치였습니다. 와이프가 이제 참다 이제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 따로 살자. 그때 그 얘기를 전화로 듣고 그동안 내가 해오던 것이 나를 먹여 살려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과거의 나의 학력, 나의 경력, 나의 능력이 내가 더 이상 이걸로 밥을 먹고 살 수 없구나. 가정을 유지할 수 없구나라는 판단이 딱 섰어요. 그날. 그리고 다 버리자. 이걸 다 버리자 이제. 예. 그런 표현 있잖아요. 죽은 아기를 안고 있다는 표현. 이미 죽었는데 계속 안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은 세계 최고 수준. 재취업 과정에서 열의 7은 임금이 낮아졌으며 이전에 받던 월급에 비해 평균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정규직 비중도 30% 이상 감소해 계약직이나 임시직 등 불안한 상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중고령자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이것이 정규직 잘 보호가 되는 그런 정규직 시장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좀 비공식적인 비정규직 시장이 양극화가 돼 있고 그 일자리의 질도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임금도 수준도 굉장히 낮고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에서 뛰던 축구 선수가 이제 2부 리그, 3부 리그로 이제 나이가 들고 좀 힘이 벅차면서 옮겨갈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1부 리그에서 뛰다가 거기서 나오면은 바로 조기 축구회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구조인 것이죠.